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또 보합권 마감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슬슬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약 2주 동안의 거의 조정 형태가 나왔고요. 지금 하단 자리, 파동 형태, 상방, 하방,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하방 해주면서 다시 상방으로 강하게 이끌 포지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하방 행보를 해준 상태고요. 거기다가 아래 꼬리 잡히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까지 나타내면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유동성 위기다. 그리고 이란의 전쟁 위기가 있다. 이번에 또 나온 게 뭐가 있죠? 관세 불법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관세 정책이 불법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이러한 충격 속에서도 지금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하방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물량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담아놓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단기간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옵션 만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옵션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방향대로라면은 충분하게 500달러 자리까지는 단기간 상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제 말씀이 있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이 600달러 그러니까 1차 목표가 600달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차트적인 거래와 이 패턴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지배했습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로 시장은 한때 안도하며 상승했으나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더 높은 세율의 보편 관세를 카드를 꺼내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으로 인한 강한 증시 방향의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불확실성이 더해진다면은 다소 악조건 속이 갖춰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수적으로는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는 횡보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하락 충격을 견뎌낸 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보다 더 높은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 선언했습니다. 이는 법적 한계 내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세부 이슈로는 1,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의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이미 납부한 1,700억 달러의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환급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을 보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 부과되면서 시장을 흔들어 줄까 싶었지만은 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케빈 워시의 지명 이후에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최근 시장이 불안감을 나타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업들의 증시 변동폭이 좀 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를 흔들기보다는 이제 완만한 형태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방향 자체가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경기 지표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고용이나
물가나 이런 전체적인 지표가 무난하게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제가 핵심 포인트로 짚을 수 있겠고요. 물론 케빈 워시의 유동성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말을 하면서 26년도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이번 연도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가져갈 수 있겠고요. 26년에는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을 독식할 수 있는 멀티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테슬라의 위치, 분위기, 패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2월 20일경 최고가를 찍어준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 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아래 사이클에서 놀고 있어요. 약 2달간의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적인 조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간적인 조정은 그만큼 중요해요. 기간적인 패턴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는지 우리는 반복적인 패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하락 사이클로 돌아섰어. 이제 끝났어.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인도량이 별로야. 이런 걸로 하락 패턴이 쏟아졌으면은 이미 벌써 2달 동안에 이러한 하락 패턴이 나와줬어야 돼요. 그래 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2달짜리예요. 거의 2달에서 최대 많게는 3달짜리. 3달 한 다음에 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테슬라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왜냐? 지금 단순히 매크로 지표상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일정이 워낙에 강대하고 지금 FSD에 대한 구독률 증가와 함께 지금 그리고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서 2달 후에 전체적인 생산 라인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정말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풀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의 로보택시가 쫙 풀리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져다주는 한 달 한 달마다의 이 현금 캐시가 얼마나 많을지만 계산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주가는 업템포를 강하게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그럼 뭐다? 기간적인 조정이 2달이 거의 끝났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이었으면은 벌써 30% 이상은 떨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0% 이내에서 버텨주는데 관세에 대한 지금 문제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으로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차트적인 패턴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읽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 당연하게도 마켓메이커들의 지금 파동 형태에 따라서 워낙에 단단하게 움직이고 하방, 상방, 하방 그리고 더블 바탕까지 이루어주면서 마진까지 저가 물량 그러니까 개미들 그러니까 400달러 여기 깨지나 하면서 공포감을 느낀 개미들을 털어주는 하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지키고 오히려 물량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다시 상방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600달러대를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표로 봐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옵션 부분을 보면은 좀 더 단기적인 부분을 그릴 수 있다. 이번에 돌아올 27일까지의 옵션 만기 결제 약정 부분을 본다면은 이번에는 엄청난 콜옵션 쪽에 보다 더 힘이 실려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사실상에 300달러대 오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한 350달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50달러 부분에 좀 많이 몰려 있다,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이거 숏배팅 하신 분들 충분히 털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충분하게 그려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보시면요, 탄탄하게 지금 아래 사이클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잡을 사람들만 물량 모아준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 그만큼 아래로 내려갈 때 음봉이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만큼 지금 물량을 모아주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신다면 정말 지금 이 400달러 구간대가 탄탄한 구간이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600달러 1단계 목표 이렇게 간직한다면은 충분하게 내가 저점 물량 잡아가면서 단기적으로 터실 분들은 여기서 터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600달러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려 6배입니다. 6배를 먹을 수 있는 저가 물량의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올해 옵티머스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26년 한 번에 지금은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겠어 하겠지만은 한 번의 대시세는 한 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4만 원 구간에서 지금 18만 원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높아서 못 올라갈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높아서 못 올라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옵티머스 로보택시에 대한 매출분이 가속도가 붙는 순간부터는 시장이 지금에 대한 테슬라 밸류 값을 훨씬 더 수배로 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량에 계속 집중하면서 접근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물량을 사실 못 모으신 분들 못 모으세요.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패턴이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예시를 들려드리면서 이 테슬라 물량 어떻게 모아갈지,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해서 지금 액추에이터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20배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26년 정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기회, 엔비디아를 예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생태계 기술로 97%나 되는 반도체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3년 만에, 무려 3년 만에 2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위로 아래로 움직인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심리라는 거죠. 세력과 심리를 이해를 한다라면은 우리는 적절한 저가 물량의 물량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가 물량의 물량을 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떠한 행동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거래량이 튀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항상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엔비디아 요즘 좋다더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점을 찍고 단기간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 개인들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 세력들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어차피 크게 마켓메이커 물량들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엔 저점을 올려주는 우상향이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아래로 내릴 때는 공매도나 풋옵션을 펼치면서 물량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마켓메이커들이에요. 거기에서 개인들은 하락에 털리는 거고 상승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사고 단기 저점에 팔고 손실에 팔는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도 똑같이 데이터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술적 접근 기업이 굉장히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기업이 좋다라는 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단기적인 기술로 단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올라갈 기업인 거 알아서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건데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패닉셀, 그러니까 이거 악재야 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인 공포로 인한 패닉셀, 그리고 이거 호재야 하면서 순간 고점적으로 사버리는 묻지도 말고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을 막으려면은 정확한 거래량 데이터, 전체적인 피보나치, 그리고 RSI, 개인들의 데이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 형식을
종합적으로 추산해서 통계를 내서 저점과 고점을 나타내는 지표 값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코딩화를 시켜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저점이다. 여기선 단기 고점이다. 그러니까 고점일 때는 매수하는 걸 잠시 멈춰 주셔라. 여러 가지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잠시 제가 공개를 좀 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으로 나타내주는 툴입니다.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사용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위치 그리고 적절한 고점일 때는 매도 압력이 있으니까 잠시 물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짚어보고 매수 구간이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시키고 컴퓨터가 적절한 매수 구간, 그러니까 매수 구간이라는 점은 개인들이 데이터로 털리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패닉셀을 충분히 해줬을 때 세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또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간에 매도 압력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걸 같이 들고 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올라갈 거야. 그런데 적절하게 저가 부분에서 모으고 싶어 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게 심리가 묻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거를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26년에 다가올 지금 찐 수혜주를 같이 가져간다라면은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몰빵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게 5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오르는 아이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적절한 매수 구간의 물량을 매집해 둔다면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최소 10배 정도는 포트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요. 이게. 근데 개별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해 버리면 이게 3배 갔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패닉셀 해버려요. 난 2배 먹었어. 만족한다 치면서요. 나중에 그게 10배, 20배 올라가고 나서 배를 아파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6년에 다가올 이런 힌트들, 그러니까 최소 5배에서 10배 갈 종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 알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 코딩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 휴머노이드가 무조건 옵니다. 26년 대시대 유동성 시장에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놓친다면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을 했죠.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부분이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배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추에이터가 60%를 차지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로봇 부분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20배가 넘게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기업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오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중소형주들, 액추에이터 로봇 핸드에서 또 추가적인 저가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2020년 대시세 상승 때 테슬라 800% 올랐을 때 요 아이가 2200% 올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액추에이터 로봇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부터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저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지금 수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코딩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절대 아니겠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50% 받다가 먹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겠고요.
저는 이제 하락 파동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저점은 닫혀 있는데 고가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찐 수혜주들로 우리가 포트를 모은다라면은 정말 확실한 우리가 분산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확한 데이터 통계 근거로 그냥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사면 된다고요. 너무나도 쉬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각각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똑같이 마켓 메이커들의 파동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저가 형태의 로봇주 관련주 아이들이 저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포트화로 시킨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상승이 저가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는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하단 자리들 너무 많겠고요.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람 신청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누르시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전송시켜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은 두 번째, 세 번째만 꼭 체크해 주시면은 이 코딩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 정보 받아보려 쳐 정확히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간밤에 또 테슬라 저가 부분에서 심리선이 크게 무너지는 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알람 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6년 대시세 옵티머스 관련주들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지 10배에서 20배.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져간다면 100%에서 많게는 250%까지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부가적으로 누리면서 추가적인 테슬라 물량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